24일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나요? 그런 사고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리튬 전지라는 게 이 전해질을 가로막는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이 분리막이라는 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그 화재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전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공장 2층에 35,000개의 리튬 전지가 쌓여있다니까 그게 하나는 따닥따닥 해가지고 이제 큰 교용음을 내면서 연기와 더불어 이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이제 그런 바람에 그 2층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피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소재 성질상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전지 같은 것들이 이 화재에 약하니까 우리가 왜 그 전기 자동차에 할 때 가끔 화재 소식 듣기도 하고 그 휴대전화에서도 그런 것 같이 이제 리튬 전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전지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불이 발생하더라도 넓게 퍼지지 않게 35,000개를 한꺼번에 쌓아놓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적화를 해놓는다든지 쌓아놓는다는 뜻입니다. 적화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미리 대피 통로를 확보를 해놓고, 화재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아니고 언제 발생하느냐, 이런 이 소위 그 타임 다이멘전 피노미넌, 그러니까 시간 차원의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피 통로를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대피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피 연습을 실제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되면 이제 사고 발생 그 자체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이제 이 큰 인명 피해는 이제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뉴스에서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며 꼭 위험한 일을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세 가지인데, 우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가 왜 많은가 하면 다시는 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저하되고 기왕에 일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100만 명 조금 안 되는 이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랑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 사고가 더 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미에 얘기하신 이제 소위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위험한 일을 떠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현대 생산 양식에 있어서는 이제 외주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의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게 외주를 주면서도 그 외주를 받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내국인 근로자가 됐든 그에 적절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들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불법 취업자도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불법 취업자는 없다는데, 불법 취업자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이 산재보험, 정확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일찍이 1963년 제정될 때부터 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또는 무슨 미성년자를 고용했든 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보상이든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이제 그 외국인이든 뭐 해주니까, 요번 이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는 그 유족들도 이제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소위 평균 임금의 1,341분을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은 이제 3년 전에 제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이 회사까지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무슨 외국인이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뭐 수십 명 이랬을 때니까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고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8만 내지 8만 5천 종의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4만 종이 넘는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번에 리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해성이나 위험성, 화재 위험성 같은 것들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지적하고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 소위 소통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피법 같은 것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말하자면 외국인이 여러 있을 경우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르쳐 주든지 인쇄물로 가르쳐 주든지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액션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화생방 훈련할 때 이게 방독면 쓰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다.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사고가 예방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배워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재, 사람에 의한 재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